네. 다음 컴포넌트는 데이트 라벨 컴포넌트입니다. 데이트 라벨 같은 경우 딱히 특정한 기능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자바스크립트 데이트 객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신 바와 같이 년, 월, 일 형식으로 스트링 표시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처는 이제 완료된 할 일에서 이 투두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표시만 해주는 비교적 간단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아마 개발 시간은 엄청나게 짧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일단 지금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스 폴더에서 이제 데이트 라벨이라고 이제 컴포넌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컴포넌트 형태를 이제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은 텍스트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div 태그로 일단 지정을 할게요. 아니다. 스팬 태그로 하겠습니다. 스팬 태그. 자, 스팬 태그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데이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연월일로 표시하기 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 date라는 객체를 쓸 거예요. 이 date라는 객체를 실제 받아서 쓸 거기 때문에 이 d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바로 스트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일단 먼저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로 이제 되어 있는 이 형태를 스트링 이렇게 yyyy.mm.dd로 한번 바꿔주는 작업을 이제 여기서 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const date 라벨은 그 다음에 get convert date to string 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convert date to string이 지금 함수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일 최상단에다가 함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convert date to string으로 인자는 요 date를 바로 넘겨줄 겁니다.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자로 넘겨받은 데이트 객체를 이제 연월일로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onst year는 date get full year라고 해주세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번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이제 크롬을 이제 키시고 콘솔 요 화면에다가 형태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데이트는 new date 이렇게 들어와서 자, date get full year라고 했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2024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숫자 넘버를 지금 현재 저희 year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year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값은 요 넘버 2024가 되는 거죠. 자,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해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date get months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이제 그 월이 11월입니다. 11월이라서 근데 보게 되시면 10이 출력되죠. 마이너스 1이 된 상태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플러스 1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 할당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const months는 date get months 플러스 1을 해주면 이제 11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이죠. 1 같은 경우에는 date get dat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네. 4일인데 이렇게 4가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const date는 date get date라고 하면은 4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표시할 거는 지금 보니까
인자명과 여기 변수명이 중복이 되네요. 자, 이걸 좀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 오브젝트라고 그냥 바꿀게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다 치환을 해줍시다.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convert date to string이라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연월일 이렇게 되는 거죠. 백틱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year 그 다음에 month da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024.11.4 이게 스트링 형태로 반환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convert date to string을 통해서 이제 실제 date 라벨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텍스트를 선언을 했네요. 그렇죠? 스팬 태그 내부에다가 이 데이트 라벨을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실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트 라벨도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export default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pp.jsx 가셔서 자, 여기다가 데이트 라벨이라고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를 한번 불러와 봅시다. 자, 잘 불러와줬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트라는 프랍을 넘겨줄 때 이제 new date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데이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한 데이트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게 되면 자, 화면에 나타나죠. 근데 만약에 다른 데이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21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라벨은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 이 데이트 라벨은 이제 이 투두 아이템 여기 사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넣는 작업은 저희가 이제 페이지 개발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를 어쨌든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데이트 라벨 컴포넌트 마무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 5번째 컴포넌트가 이제 폼 인풋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저희 투두 리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저희가 관리할 투두에 대한 내용을 직접 적고 실제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도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풋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만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바로 개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네, 컴포넌트스 폴더에 폼 인풋 이렇게 파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폼 인풋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UI는 뭐 두 가지 요소가 있겠네요. 라벨과 실제 그 타이핑할 수 있는 인풋, 그렇죠? 하나는 인풋이고 하나는 텍스트 에리어인데 인풋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된 제목 이런 걸 작성할 때 보통 많이 쓰고요.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줄에 대한 글자를 작성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제 실제 UI로 표시를 하게 되면 자, 맨 최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v 태그로 한번 감싸 주시고요. 이제 일단 여기 타이틀 부분은 제목 부분은 라벨이라는 걸 하나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put 하나 열어주시고 이 친구는 바로 클로징 태그 이제 내부에 뭔가를 적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라벨 그 다음에 내용 텍스트 에리어도 마찬가지 클로징 태그로 이제 내부에 뭔가 끼워 넣을 녀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UI는 완성이에요. UI는 완성이고
이제 사용자가 실제 입력한 값을 여기 input 태그와 텍스트 에리어가 각각 가지고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use state, 리액트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표시를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먼저 const, 그 다음에 input, 그 다음에 set input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요. use state를 불러와 줍니다. 초기 값은 그냥 빈 스트링으로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실제 요 인풋에 value로 들어갈 거예요. value. 그리고 자, 인풋에서 사용자가 타이핑을 칠 때마다 onChange 이벤트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에다가 handle change input이라고 하나 적어줍니다. 그리고 handle change input을 이제 여기 아래에다가 const 함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andle change input에서 자 이벤트를 받아오고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뽑아오기 위해서는 const input value는 이 target value입니다. 그래서 이제 set input을 통해서요. 이제 이 input value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면 사용자가 타이핑을 칠 때마다 onChange 이벤트가 발생될 거고요. 그 다음에 handle change input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입력한 값을 set input이라는 이제 상태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래서 요 함수를 통해서 요 인풋에 자꾸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화된 인풋의 최종적인 결과가 여기 인풋 태그로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value는 텍스트 에리어 그냥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얘는 일단은 그냥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handle change 텍스트라고 할게요. handle change 텍스트 동일하게 만들어주고요. 똑같아요. 내부는 여기도 마찬가지 const 텍스트 그 다음에 set 텍스트 use state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초기 값은 이제 빈 스트링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텍스트를 여기 미리 이제 제가 선언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handle change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벤트가 흘러 들어올 거고, 해당 이벤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만을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target value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et 텍스트를 통해서 해당 텍스트 value를 이제 인자로 넘겨주게 되면 사용자가 타이핑을 칠 때마다 변화된 텍스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텍스트 에리어에 박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실제 UI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폼 인풋도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자 export 디폴트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자, 폼 인풋을 실제 app.jsx에서 렌더링을 시켜보겠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스타일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서 좀 엉망진창으로 나오긴 하죠. 네, 어쨌든 저희가 의도한 거는 이제 제목과 내용이나 라벨이 표시되고 입력을 할 때마다 입력된 내용이 여기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 태그에 입력되는지만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제목입니다. 입력이 잘 되고 있죠? 내용은 이렇게 여러 줄로 띄어쓸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해서 늘려서 볼 수도 있겠죠. 다행히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일단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는 동작을 잘 합니다. 자, 스타일링만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UI가 저희가 처음에 설계한 게 이제 라벨 같은 경우 이제 위쪽에 올라오고 그 밑에 줄 한번 계행을 한 상태에서 인풋이 지금 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도 마찬가지로 내용이라는 라벨에서 개행을 한 다음에 밑줄에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요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를 div 태그로 한 번 더 감싸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도 div 태그로 한번 감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UI대로 제목 라벨이 위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인풋, 그 다음에 또 내용 라벨, 밑줄에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잘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라벨과 인풋, 그리고 그러니까 라벨과 인풋 요소 사이 간격이 좀 떨어져 있죠. 여기 밑에 있는 내용과 텍스트 에리어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 이 끝 테두리 이제 각 꼭지점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약간 지금 둥글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보더 레디어스라고 하는데 이 레디어스에다가 특정 픽셀을 주게 되면 이렇게 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스 폴더 들어가서 홈 인풋 css 파일 하나 작성을 해주고요. 자,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클래스명을 좀 지어줘야겠죠. 홈 인풋 jsx 컴포넌트 다시 들어가서 자, 일단은 요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부터 클래스 네임을 줘보겠습니다. 홈 인풋 래퍼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벨에다가는 클래스 네임 홈 인풋 라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라벨에도 동일하게 클래스 네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풋을 감싸는 이제 div 태그에는 클래스 네임 홈 인풋 타이틀 인풋 래퍼라고 할게요. 홈 인풋 타이틀 인풋 래퍼. 좀 이름이 길어지죠. 네. 여러분들이 실제 이 클래스 네임 작성하실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길게 쓴 건데 짧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forminput.css 파일에서 이제 본인이 지정한 클래스 네임을 그대로 들고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v 태그에서 클래스 네임 동일하게 이제 form input 그 다음에 text area 이제 여기 내용이니까 컨텐츠 텍스트 에리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픈으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폼 인풋 타이틀 하이픈 인풋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이게 조금 더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래퍼 똑같이 정의해주고요. 여기 좀 태그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CSS 파일 작성할 때는 안 헷갈리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래퍼만 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래퍼만 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있는 래퍼만 떼고 정의를 해주면 이제 스타일링을 위한 준비는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forminput.css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클래스명부터 일단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forminput 래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orminput 라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forminput 타이틀 인풋 래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래퍼가 빠진 그냥 인풋 타이틀 인풋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타이틀을 컨텐트,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그 다음에 래퍼가 빠진 그냥 홈 인풋 컨텐츠 텍스트 에리어가 있었죠. 에리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이 클래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홈 인풋 래퍼
저도 씌워줘야죠.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폼 인풋 라벨. 그대로 있고요. 폼 인풋 래퍼, 타이틀 래퍼죠. 여기.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의 폼 인풋 타이틀 인풋.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었죠. 타이틀 인풋 그대로 있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래퍼. 얘만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 래퍼. 잘 있네요. 그쵸? 이제 저희가 이제 요 UI에 맞게끔 스타일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폼 인풋 래퍼는 딱히 건드릴 게 없어 보이죠. 그쵸? 없어 보이고요. 폼 인풋 라벨은 지금 밑에 있는 인풋과 어느 정도 이제 한 5픽셀 정도 간격을 이격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 바텀 해서 5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인풋, 타이틀 인풋, 래퍼. 자,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이제 끝이 좀 휘어져 있다 했었죠. 자, 이 친구는 자, 보더 레디어스 그 다음에 5픽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텍스트 에리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꼭지점 부분에 이제 보더가 이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일 속성을 정의를 해주고요. 아, 이 친구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 친구입니다. 여기 래퍼가 아니고 이 친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성한 스타일이 실제 적용이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현재 우리가 설계한 UI는 거의 대부분 만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추후에 추가적으로 좀 UI 요소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덧대어서 쓸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스타일 수정을 해도 됩니다. 일단 현재 지금 기준에서 적용됐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라벨에 지금 마진 바텀을 줬는데 이 라벨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줘도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밑에 있는 새로운 할 일에 대한 인풋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벨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반대로 이 div 태그를 마진 탑을 줘서 위에 있는 라벨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진 바텀을 없애주고요. 폼 인풋, 타이틀 인풋 래퍼. 요게 이제 요 새로운 할 일을 감싸고 있는 요 인풋 래퍼죠. 그쵸? 여기다가 마진 탑 5픽셀로 줘볼게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에리어 래퍼 쪽도 이제 5픽셀 주게 되면은 자, 실제 렌더링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렇게까지 됐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제목 부분과 내용 부분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BR 태그로 주면 될 것 같아요. 폼 인풋 태그 가서죠. BR 태그를 한 2번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2번 주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한 번만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UI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텍스트 AD와 인풋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인데 이 친구들도 지금 저희가 입력한 값을 상태로 잘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폼 인풋 개발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투두 스테이터스 컴포넌트만 남아있네요. 자, 다음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공통 컴포넌트입니다. 투두 스테이터스 컴포넌트고요. 이제 현재 투두에 대한 이제 진행 상태 표시를 하는 아이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왼쪽에는 이제 진행 중인 상태를 표시하는 불꽃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완료된 상태를 표시하는 체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을 저희가 직접 그리진 못하고요.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SVG 형식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저희 컴포넌트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마 이 컴포넌트들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통 컴포넌트인 투두 스테이터스
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스 폴더에 to-do status JSX 점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to-do status 화살표 함수, 그 다음에 UI 선언부에서는 이제 빈 태그로만 일단 이제 정의를 해주시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참조 가능하게끔 export 디폴트로 선언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to-do status 아이콘 같은 경우 직접 그리진 못합니다. 네, 그리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뭐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이걸 그려가면서 만들어가는 공수를 최대한 피하는 게 맞겠죠.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어디서 불러올 거냐? 히어로 아이콘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사이트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히어로 아이콘즈.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최상단에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히어로 아이콘즈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검색바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아이콘이 총 2개인데, 하나는 불꽃 모양, 하나는 체크,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불꽃부터 찾아보죠. 아마 파이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콘에 갖다 대면 이제 2가지 옵션이 있어요. SVG 혹은 JSX. 자, 저희는 당연히 JSX입니다. 자, JSX 형태로 이제 카피를 해서 끌고 오게 되면 태그 자체는 SVG 태그가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JSX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냥 SVG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프로퍼티들이 이제 일반 HTML 태그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JSX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수정 단계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불꽃 모양은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될 게 체크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체크 모양은 여기 다시 검색을 해서 여기 체크 배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copy JSX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 SVG, 제 하단 SVG 밑에다가 한 줄 더 띄워서 요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요 한 줄 간격으로 해서 이제 위쪽은 파이어 아이콘, 위쪽은 체크 아이콘이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to-do status도 이제 app.jsx 외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to-do status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실제 화면에 표시를 할 건데, 이렇게 불렀을 때 당연히 화면에는 2가지 아이콘 전부 다 나오면 안 되고요. 타입에 따라서 하나의 아이콘만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타입을 to-do 혹은 done 2가지 형태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to-do로 넘겨주게 되면 이 불꽃 모양 아이콘이 나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one 이렇게 넘겨졌을 때는 체크 모양 아이콘이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to-do로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to-do status.jsx 컴포넌트 들어가서, 자, 여기 return 쪽 아래에다가 중괄호를 하나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빈 프래그먼트, 빈 태그 보이시죠? 이걸 프래그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중괄호 하나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 근데 이 타입은 어디서 오냐? to-do status가 받아오는 prop 중에 타입이라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타입이 to도면은 이제 fire 모양 아이콘을 나타내주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체크 모양 아이콘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ire 이쪽에다가 이 svg 아이콘을 위쪽에 있는 게 이제 fire 모양이었죠. 불꽃 모양.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부분을 여기 밑에 있는 요 모양, 이제 요쪽 svg가 체크 모양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기 체크에다가 다시 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타입을 기준으로 사망연산자로 to도일 경우에는 체크가 아니죠.
불꽃 모양. 그 다음에 던일 경우에는 체크 모양. 네.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될 겁니다. 실제 한번 화면상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app.jsx 가시게 되면 자, 투두 스테이터스 아까 불렀던 거 자,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타입을 투두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투두 스테이터스도 위쪽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임포트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화면에 한번 봅시다. 자, 너무 크게 나왔네요. 자, 보게 되시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나오죠? 근데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해 놓은 UI 이 정도면 한 20픽셀 정도 될 것 같아요. 20에서 30, 20에서 24 정도. 근데 얘를 한번 스타일링을 조정할 건데 자, 실제 CSS 파일을 저희가 만들지 않고 직접 SVG 태그에다가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더 간편할 거예요. 자, 여기 SVG 태그에서 자, to do status 파일 다시 들어가셔서 자, SVG 태그 여기 안에 wide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wide. 그 다음에 20이라고 적어줍니다. 20. 보이시죠? 20. 자, 똑같이 밑에 쪽이 체크 아이콘이니까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wide 20 적어주시고요. 자, 넓이 조정하는 김에 이제 색깔도 조정합시다. 빨간색이죠?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VG 이쪽 스트로크 속성에다가 스트로크가 선의 색깔을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가 레드라고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체크 같은 경우에는 그린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를 그린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저장까지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자, 보게 되시면 이렇게 좀 작고 귀엽게 아이콘이 생성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이 된 것 같아요. 뭐 크기가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이드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타입이 to도일 때 지금 파이어 아이콘이 지금 제대로 렌더링 됐고, 자, 체크 아이콘이 렌더링 되는 케이스도 봐야겠죠. app.jsx 다시 가셔서 to do status 타입을 done으로 바꿔서 이제 체크 모양 아이콘이 렌더링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렌더링 됐죠? 자, 비교적 간단하게 to do status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투두 리스트에 필요한 모든 공통 컴포넌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작업은 이제 각각의 페이지, 상세 페이지와 투두 작성 페이지, 메인 페이지 이렇게 세 개 페이지가 있었죠. 각 페이지에서 필요한 이제 공통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이제 개발하는 형태가 남았고요. 이제 남은 5, 6편, 5편과 6편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해당 내용들을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뭐 완성도를 봤을 때는 거의 한 70%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가 이제 페이지 쪽 개발인데 조금 속도감 있게 하면 금방 마무리 될 거니까요.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5편에서 뵙겠습니다.